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두 곳이 정부와 맺었던 겉보기엔 그럴싸했지만 알고 보니 전혀 다른 그런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버지니아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가 정말 똑똑한 타협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해 버린 걸까요? 이 대학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려면 그들이 처한 상황부터 봐야겠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교육 컴팩트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자,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죠? 말로는 협력하자, 지원 확대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말 안 들으면 돈줄 끊을 거야 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걸 자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명문대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버지니아 대학교, 즉 UVA랑 코넬은 좀 다른 길을 가기로 합니다. 바로 정부와 물밑에서 비밀리에 따로 협상을 한 거죠.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언론도 그렇고 대학 스스로도 이거 봐라,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이었죠.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는 지키면서 지원금도 따냈다. 정말 똑똑한 해결책 아니냐, 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합의 문서를 입수해서 샅샅이 뜯어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합의 내용이 대체 뭐였을까요? 먼저 버지니아 대학교 UVA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이 거래의 핵심은 대학 내부 정책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정부에 넘겨준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여기를 보면 그 덫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알 수 있어요. UVA는요, 정부가 정한 그것도 아주 모호하고 포괄적인 차별의 정의를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총장은 분기마다 네, 저희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고 직접 서명을 해야 했고, 만약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뭐 사실상 대학의 다양성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그냥 넘겨주고 정부의 입맛대로 휘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코넬은 어땠을까요? 코넬의 경우는 좀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죠. 무려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연방정부에 내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코넬이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돈을 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6천만 달러의 대가로 코넬은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는 걸 허용해야 했고요. 더 심각한 건 입학 정보나 재정 정보 같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정부에 넘겨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가 법 집행 기관이나 이민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문을 열어준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정부는 UVA한테는 정책 내놔라 하고 코넬한테는 돈 내놔라 한 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똑같았어요. 대학이라는 독립된 공간 안에 어떻게든 정부의 영향력을 깊숙이 심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거래들이 캠퍼스 전체에 만들어내는 분위기예요. 일종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자기검열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지 규칙은 애매한데 한 번 걸리면 처벌은 엄청나게 세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몸을 사리게 되겠죠. 그냥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위축 효과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연구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수나 학생들 스스로가 이거 괜히 연구했다가 정부 조사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논쟁적인 주제는 아예 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 대학 안의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쁜 선례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UVA와 코넬 사례가 일종의 공략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저기 봐라, UVA도 했고 코넬도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해? 하면서 다른 대학들을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긴 거죠. 특히 돈이 부족한 대학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대학이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학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곳이고 또 불편한 진실이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원문 기사에 나온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방파제다. 거센 정치적 압력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자유로운 생각과 비판의 목소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뜻이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학의 독립성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 청구서는 과연 누구에게 날아올까요? 이건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